대표적인 예로 1900년대에는 차범근 선수, 2000년대에는 박지성 선수, 현재는 손흥민 선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선수들은 저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권창훈입니다. 권창훈 선수는 수원에서 데뷔해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으로 K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의 활약을 펼치고 이후 디종으로 이적하며 리그왕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는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네 번째로 유럽 5대 리그에서 한 시즌 10골 이상을 넣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격수가 아닌 포지션으로는 그가 처음 세운 기록이었죠. 이 기록을 세운 시즌인 17-18 시즌 디종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며 시즌이 거의 끝나갈 무렵 권창훈 선수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안타깝게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결국 권창훈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던 한국 팬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죠. 이후 권창훈 선수는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해 첫 교체 출전 경기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권창훈 선수는 꾸준한 출전 기회를 받으며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현재 리그왕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황의조입니다. 이번 시즌 시작 전 간바 오사카에서 리그왕의 보르도로 이적해 이제는 유럽화가 된 황의조 선수는 이전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한민국을 우승으로 이끈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최종 성적은 7경기 9골, 1개의 도움이라는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금메달 획득에 가장 큰 공헌을 했죠. 이런 아시안게임의 활약으로 당시 보르도 감독의 눈에 들게 되어 간바 오사카에서 보르도로 이적하게 되었죠. 이적한 보르도에서 황의조 선수는 주전 자리에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리그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전반 10분 헤딩골로 리그 4호 골을 기록했죠. 이후 디종과의 경기에서도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골을 성사시키며 리그 5호 골을 기록했고 그 다음 경기인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마저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 헤딩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황의조 선수는 리그 6호 골을 기록하는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그렇게 리그 1위 팀과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후반 음바페의 역전골로 인해 4대3으로 패배하게 되죠. 그래도 멋진 중거리 슛도 날리고 네이마르를 상대로 악착같이 수비를 해내며 인상적인 모습을 남겨주었죠. 결국 황의조 선수는 이 경기에서 지금까지 부족했던 공중볼 상황에서의 포지셔닝과 헤더 능력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현재 라리가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이강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성장하며 또래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었던 이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의 유망주로서 큰 기대를 받아왔었는데요. 결국 이강인 선수는 U20 월드컵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U20 월드컵 결승 진출을 이끌었고 마라도나, 메시에 이어 만 18세의 나이에 골든볼을 수상하는 활약을 선보였죠.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하고 발렌시아로 돌아갔음에도 이강인 선수는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발렌시아의 감독이었던 마르셀리노 감독이 경질되고 셀라데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 기회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출전 기회로 인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교체 출전하며 한국인 선수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고 라리가 첫 선발 출전 기회에서 라리가 데뷔골을 넣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데뷔골 말고도 이전 발렌시아의 2골에도 기점이 되는 활약을 보여줬죠. 이런 활약에 이강인 선수는 2019년 U21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인 코파 트로피 최종 후보 10인에 포함되는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이후 이강인 선수는 최종 후보 10명 중 공동 9위에 오르게 됩니다. 비록 최하위였지만 후보 중 이강인 선수가 18세로 최연소 선수였고 득표까지 성공하는 활약을 펼치게 되죠. 네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라리가로 이적한 선수 기성용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서울에서 프로 데뷔해 2008 시즌이 끝난 후 시즌 베스트 11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베스트 11에 선정되는데요. 베스트 11 선정과 함께 그는 최연소 베스트 11 선정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기록이 20살이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19살의 나이로 경신하게 됐죠. 이후 그는 스코틀랜드 리그의 셀틱으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적 이후 그는 출전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적한 다음 시즌인 1011 시즌 셀틱의 주전 미드필더들이 부상으로 인해 기성용 선수의 출전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선수들의 부상 이후 연속해서 선발 출전을 했으며 경기에서 최고 수준의 패싱 능력에 훌륭한 프리킥과 코너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그는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며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었고 이후 그는 공격 포인트를 하나둘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셀틱에서 3시즌 동안 87경기에 출전하며 12골과 9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프리미어 리그의 스완지로 이적하게 되죠. 스완지로 이적한 후 첫 시즌 주전 미드필더로 출전하며 중원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다음 시즌 소속팀은 중앙 미드필더들을 영입했고 기성용 선수는 썬더랜드로 임대를 가게 됩니다. 기성용 선수는 이적 이후 썬더랜드 감독의 확고한 신임을 받으며 주전으로 활약해 팀을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할 수 있게 했고 리그컵 결승까지 올라가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임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스완지로 복귀한 기성용 선수는 복귀 시즌인 14-15 시즌 리그 개막전 맨유를 상대로 골을 기록하며 아시아인 최초 EPL 개막전 시즌 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8라운드 토트넘전에서는 리그 6호 골을 달성하며 박지성 선수의 기록을 경신하고 한국인 EPL 한 시즌 최다 골까지 기록했죠. 이후 17-18 시즌까지 스완지 소속으로 162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중원을 책임지고 이후 뉴캐슬로 이적하게 됩니다. 뉴캐슬에서의 첫 시즌 베니테즈 감독의 지휘 아래 나름의 출전 기회를 받으며 중원에서 활약을 보여주던 기성용 선수였지만 이후 베니테즈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고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자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성용 선수는 FA 신분이 되었죠. 그는 뉴캐슬과의 계약 해지 후 K리그 복귀를 추진했었는데요. 국내 무대 리턴 시 친정팀인 서울과 우선 협상 조항이 있었고 기성용 선수도 서울 복귀를 희망했지만 서울 측이 지나치게 낮은 연봉을 제시하는 등 홀대하는 분위기로 일관하자 기성용 선수의 K리그 복귀는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마요르카로 이적해 27라운드에 교체 출전하며 역대 한국인 라리가 7번째 출장 선수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 손흥민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해 함부르크, 레버쿠젠을 거쳐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자신의 기량을 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 밑에서 꾸준한 기회를 받으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죠. 결국 꾸준히 활약을 보여주던 손흥민 선수는 저번 시즌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저번 시즌 챔스 8강 맨시티전에서 1차전 결승골과 2차전 토트넘의 3골 중 2골을 넣으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4강으로 이끌었다고 해도 무방한 원맨쇼의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1, 2차전 합산 스코어 4대4 동점으로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토트넘이 57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개편된 이래 최초로 4강에 진출하게 되었죠. 이후 4강 아약스를 꺾고 결승에 올라 리버풀과의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결승전에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박지성 선수 이후 두 번째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 오른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챔스 결승에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공격진의 부진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리버풀의 수비진을 넘지 못하며 2대0으로 패배하게 되었죠. 그는 챔스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케인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꾸준히 득점을 해주며 팀에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가져다 주었죠. 이번 시즌에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골과 어시스트로 공격 포인트를 쌓아가게 되는데 저번 시즌 막바지 퇴장으로 인해 받은 징계로 리그 2라운드까지 출전을 못하다 3라운드부터 출전했지만 리그 5라운드 크펠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시즌 첫 득점과 함께 이 경기 MOM에 선정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에서 득점을 이어가며 차범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 유럽 무대 통산 최다 골 기록인 121골을 넘어 기록을 세워가고 있죠. 이 기록은 챔스 조별리그 즈베지다전에서 기록했는데 이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러한 활약으로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인 발롱도르에서 최종 30인 후보에 드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한국인 선수 중에서 설견, 박지성 선수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발롱도르 후보 내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그중 손흥민 선수가 최초로 발롱도르 30인 후보에 든 것이었죠. 결국 손흥민 선수는 30명의 선수 중 22위로 총 4표를 받으며 아시아 축구 역사상 발롱도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케인의 부상으로 인해 팀의 주전력으로 활약을 이어갔는데 최근 아스톤빌라와의 경기 초반 상대팀 선수와 부딪혀 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케인과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자 팀의 주포가 사라진 토트넘은 최근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챔피언스리그 16강 라이프치히전에서도 1, 2차전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하며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했고 리그에서는 챔스권인 4위 턱밑까지 쫓아갔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상 이후 리그에서 1무 2패로 승점을 1점밖에 얻지 못하며 현재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코리안 리거 탑5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5명